세안은요, 아무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세안은요, 정말 제대로 하는 분들도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세안하는 법을 정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제니님, 그냥 세안제 짜서 거품 내고 씻으면 끝 아닌가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왜 틀렸는지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 안 맞는 잘못된 세안제를 사용할 경우, 좋은 세안제를 사용하더라도 세안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피부가 더 안 좋아지고 피부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 세안을 2번씩 하잖아요. 1년이면 730번, 70년이면 무려 5만 번이나 하는 거예요. 물방울도 한 자리에 계속 똑똑똑 떨어지면 그 단단한 돌을 뚫는 것처럼 세안도 잘못된 방법으로 평생 하게 되면 피부가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쉬워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세안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막 조회수 올리려고 이 세안법은 이 영상 보시고요, 저 세안법은 저 영상 보시고요, 이런 스타일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한 편이 감히 세안법 총정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설명을 준비해왔거든요. 그러니 가능하면 오늘은 스킵하지 마시고 쭉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한 번만 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이 세안에 대해서 가졌던 선입견이 깨지고 올바른 기준을 알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평생의 피부 관리가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피부 타입별로 세안제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 제가 지난 8년 동안 여러 브랜드에서 에스테틱 원장님들이 들으시는 강의를 함께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본국에 가서 연수를 듣기도 했어요. 전문가 교육에 가면 당연히 최신 관리 트렌드도 배우지만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브랜드를 떠나서 전문가의 개별적인 의견을 떠나서 모두가 말하는 공통된 피부 관리의 원칙이 무엇일까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발견한 피부 관리의 제1원칙, 아니 0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세안입니다. 과장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 정말 오래 있으신 피부 전문가분들을 만나보면 피부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고 교정하는 게 바로 세안이었어요. 여기서 피부 관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약산성 세안제가 좋다던데 그러면 그냥 약산성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피부 타입별로 나눠서 사용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 약산성이 세안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약산성, 약알칼리성 이런 단어들이 생각보다 크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때 pH 레벨이라는 지수를 쓰는데요. 이 pH 레벨이 4.5에서 5.5 사이, 즉 약산성을 띌 때 건강한 피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산성막이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어야 외부에 있는 박테리아나 균들로부터 피부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공격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피부가 되는 거죠. 또한 이 산성막이 스스로 보습력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혹시 피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스로 잘 치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pH 레벨을 약산성으로 잘 유지시키는 피부가 피부 장벽이 튼튼한 피부고, 즉 건강한 피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건강한 피부면 좋을 텐데 세상에는 문제성 피부, 즉 pH 레벨이 약산성이 아닌 피부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남들이 좋다고 하는 약산성 클렌저를 써봤자 내가 이미 pH 레벨이 약산성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 레벨을 교정할 수 있는 클렌저를 세안에서 꼭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pH 레벨은 클렌저와 토너에서만 맞출 수 있고 세럼과 크림 단계에서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크림이나 에센스는 좀 고가의 제품을 써도 클렌저와 토너는 좀 싼 걸 소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왜? 씻어내는 거니까. 씻어내는 건데 굳이 비싼 거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pH 레벨은 집으로 말하자면 지붕 같은 역할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싼 한남동 땅에 집을 사고 그 안을 휘황찬란하게 막 꾸며놨어도 그 집에 지붕이 없다면 어떻겠어요? 절대 편하게 쉴 수가 없겠죠. 눈이나 비라도 내리면 끝이고요. 그것처럼 아무리 비싼 에센스나 크림을 발라도 우리가 pH 레벨을 클렌저랑 토너에서 맞춰놓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근본적으로 튼튼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많이 건조하거나 빨갛고 따가운 분들, 또는 좁쌀, 여드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다른 제품을 쓰기 전에 꼭 세안부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홈케어 입문템 세트 구성 한번 보고 갈게요. 딱 보이시죠? 비우기와 채우기는 모든 피부에서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피부 타입별로 다른 게 뭐예요? 맞아요. 바로 클렌저와 토너입니다. 왜 다르게 선택해야 하냐면 현재 상태의 pH 레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 중성이나 건성 피부는 pH 레벨이 그렇게 크게 벗어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pH 레벨이 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젠틀 pH 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매일 쓰면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약 알칼리성 세안제가 좋다고 해도 어쩌다 한 번이지 매일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피부 타입은 극예민이에요. 피부가 조금 건조한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엄청난 악건성. 피부가 너무 얇고 따갑고 빨개지고 특히 면역 밸런스가 무너져서 아토피, 건선, 습진까지 생기는 이런 극예민 피부들은 pH를 측정하면 무려 7.4 정도로 굉장히 알칼리성에 치우쳐져 있어요. 아예 산성 보호막이 없는 상태인 거죠. 보호막이 없으니까 조금만 자극이 와도 쉽게 뒤집어지고 쉽게 붉어지는 거예요. 극예민 피부는 향이나 계면활성제에도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분도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산성 클렌저를 쓰셔도 피부가 그렇게 개선이 되는 느낌이 없으실 거예요. 왜? 지금 아예 기본적인 산성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클렌저와 토너로 인공적인 산성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성을 산성으로 빠르게 내려줄 수 있는 뉴로 센시티브 라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지성 피부 타입이에요. 그런데 특이하죠? 저희는 지성 피부를 하나의 타입으로 보지 않고 두 개로 나눠서 진단해드리고 제품을 처방해드리고 있어요. 누가 봐도 번들번들하고 피지가 과잉으로 많이 분비되는 전형적인 지성 피부는 올레오사라고 부르고요. 피지 분비가 있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있고 또 건조하고 예민한 증상을 동반한 지성 피부를 직화 피부라고 합니다. 과잉 피지가 제거가 되지 않아서 피부가 굉장히 번들번들하고 답답해요. 이 끈적임이 좁쌀이나 여드름으로 발전되기 쉽기 때문에 클렌징을 할 때 피지가 꼭 제거가 돼야 됩니다. 올레오사는 과잉 분비된 피지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 피지를 잡아주는 데 초점을 두고 여드름균까지 없애줄 수 있는 클렌저를 써주셔야 되고요. 직화 피부는 피지 분비도 물론 잡아주지만 올레오사만큼 세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대신 건조함과 예민함이 쉽게 생길 수 있는 피부라서 산성 보호막을 좀 지켜주는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시중 제품에서는 이렇게까지 나누진 않는데 저희는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전문가용 제품을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성 피부도 세세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맞춤 진단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래 링크에 영상 참고하셔서 꼭 상담까지 받으시고 내 피부에 딱 맞는 클렌저와 토너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자극 없이 제대로 세안하는 방법. 자, 이제 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안을 하기 전에 제가 무조건 하는 준비 동작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만 지키셔도 올바른 세안의 50%는 성공이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머리를 뒤로 확실하게 넘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에 있는 균이나 피지가 화장품 잔여물들이랑 엉켜서 이 경계선에 트러블이 생기기 너무 쉬워요. 특히 앞머리 안 까고 대충 세수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실 거예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바로 세안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손을 안 씻은 상태에서 바로 클렌징을 들어가면 클렌저가 손을 씻느라 바빠서 얼굴을 제대로 씻을 수 없고 거품도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세안제를 써도 의미가 없으니까 꼭 손부터 철저하게 씻어주세요. 마지막은 메이크업 한 날에만 해당되는 건데 아이와 립 메이크업을 지울 때는 전용 리무버를 사용해주세요. 메이크업 제품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안구 질환이나 색소 침착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러니 꼭 먼저 지워주세요. 아침은 자고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 세안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클렌저도 꼭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자면서 피부가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노폐물, 땀, 피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침구에 있는 먼지랑 엉켜서 피부에 안 보이지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로만 씻으시는 것보다는 클렌저를 소량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대신 메이크업을 했을 때처럼 많은 양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 정도만 쓰고 있어요. 약간 완두콩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품으로 살살살 30초 정도만 짧게 세안하시면 아침 세안은 충분합니다. 저녁은 메이크업이랑 선크림도 지워야 되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먼지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세안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와 립 메이크업은 전용 리무버로 먼저 지워주시고요. 클렌저도 아침보다 더 충분한 양을 사용할게요. 저는 클렌징 밀크는 8펌프, 클렌징 젤은 4펌프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굴에서 30초 정도 롤링을 할 건데 뻑뻑해서 마찰력이 생기면 피부에 자극을 주니까 클렌저는 아끼지 마시고 꼭 충분하게 듬뿍 사용해주세요. 제니님, 2차 세안을 꼭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2차 세안도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2차 세안을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오늘 메이크업을 진짜 진하게 했다. 또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이었다.
이렇게 특수한 날에만 2차 세안을 해주시고 평소에는 클렌징 밀크 하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클렌징 시간을 절대 오래 가져가시면 안 되고 손에 힘을 뺀 채로 살살살살 롤링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수건도 정말 중요해요. 한 번 쓴 수건은 세균 번식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다시 쓰시면 안 되고요. 늘 새 수건을 써주시고 힘도 절대 빡빡 주지 마시고 살살살 톡톡톡 물기만 없애준다는 느낌으로 수건을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토너로 수분 공급을 해주시면 완벽한 클렌징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제니님, 그냥 세안제 짜서 거품 내고 씻으면 끝 아닌가요? 라고 했던 부분이 왜 틀렸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건강하게 피부 pH 레벨이 맞춰진 다음에는 좀 더 자유롭게 클렌저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현재 내 피부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면 pH 레벨부터 맞추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모공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저희 콜몰에 찾아오시면 당연히 모공에 도움이 되는 모공 소멸 루틴도 추천드리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는 세안법도 꼭 확인을 해요. 왜냐면 세안법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면 모공 소멸 루틴을 썼을 때 시너지도 더 빨리 나고 효과가 더 빨리 나는데요. 세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공 소멸 루틴을 백날 첫날 써도 개선되는 속도나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고 느려지더라고요. 수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가 건조하면 수분 앰플이나 수분 에센스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게 내가 pH 레벨에 맞는 클렌저를 쓰고 있는지 또한 쓰고 있다고 해도 내 세안 방법이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건 아닌지 꼭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케어 입문템 세트는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추리고 추려서 만든 세트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개만 뽑으라고 하면 저는 고민 없이 클렌저와 토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안 사도 클렌저와 토너는 피부 타입에 딱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피부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서 대기 신청해주세요. 우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약을 먹어서 낫지만 아프기 전에 평소에 면역력을 지키는 게 건강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심하게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기 전에 평소에 기초 체력을 잘 쌓아주는 게 바로 pH 레벨이고 이 pH 레벨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클렌징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새롭고 효과적인 홈케어 방법도 분명 알려드리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올바른 피부 지식을 쌓아서 과소비 없이 정말 필요한 제품을 잘 쓰시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가 계속 인도해 드릴 거예요. 한 번의 꿀팁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평생 피부 관리에 중요한 기준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영상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위한 피부 지식 쉽게 정리해 올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해두셔서 가장 빠르게 정보 받아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